자, 이번 시간에 이제 단지계획의 부문별 계획 중에서 우리 토지이용 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토지이용 계획의 수립과 이제 전반적인 고려사항들을 다 볼 텐데요. 자, 뭐 토지이용 계획이란 무엇이냐, 그 용도지역지구제, 그리고 용도지역에 대해서 또 배워볼 겁니다. 자, 용도지역 같은 경우 우리 과거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파트, 국토계획 파트에서도 한번 나왔을 텐데요. 다시 한번 좀 본다는 개념 생각해 보시고요. 자, 토지이용 계획. 기본적인 개념과 정의, 그리고 토지이용의 목적, 그리고 방법까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이용 계획의 개념 및 정의를 살펴보면요. 자, 우선 토지이용 계획의 개념. 토지이용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인간의 활동과 기능에 따라서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사용 목적에 따라서 유효적절하게 이용하려는 계획이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토지, 땅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주거지로 이용하든 상업지로 이용하든 공원으로 이용하든 도로로 이용하든, 그렇죠? 토지, 땅을 어떻게 이용하냐, 그 말이 토지이용 계획이죠. 뭐 어려운 말 아니에요. 토지이용 계획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플래닝하고자 기능 공간을 나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 다시 나오는 거잖아요. 도시의 구성 요소, 토지, 시민 활동, 토지 및 시설. 내가 야구를 하고 싶다면 야구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개념에서 생각해 보면 되겠죠. 기본 개념 생각하시고, 토지를 이용 목적에 따라서 배분한 뒤 지역제에 따라서 지역을 지정하고 필요한 도시시설을 배치한다. 자, 토지를 이용 목적에 따라서 주거냐, 상업이냐, 공업이냐, 기본적인 기능 공간으로 나눠주고, 그에 따라서 지역제, 용도 지역 지구제겠죠. 조닝제로 공간을 나누고, 그 공간 다음에 시설 배치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넓게 광범위한 공간을 잡아줬다면 그 다음으로 시설 배치 계획까지 들어오는 것이 토지 이용 계획이다. 자, 토지 이용 계획의 정의, 일반적 정의부터 보면요. 토지 이용 계획은 토지 이용을 용도 배분하는 계획으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의 4가지 기능 공간으로 계획하는 것을 말하며, 자, 국계법에 따라서 용도 지역 지구제에 따라서 주상공록으로 토지를 쪼개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개념들은 우리 과거 보면 르꼬르부제의 CAIM, 아테네 원장에서도 나오죠. 도시는 기능을 강조해야 되고, 생산, 위락, 교통, 활동,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도시 공간을 나눠야 된다. 이런 개념 나왔잖아요.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이거 같은 또 어디서 나왔었어요? 우리 그레이트 런던 플랜. 아버크롬비의 대런던 계획에서도, 그린벨트가 나오면서 뽀게이 환상링 해가지고 도시지역도 나누고 녹지지역 나눠주면서 도시의 기능 공간을 주거, 생활, 생산, 업무, 그리고 공업 이렇게 나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개념 쭉 발전시키고 해서 우리나라에 맞게끔 주상공록이라는 기본적인 4가지 토지이용으로 쪼갠다. 자, 택지개발계획에서는 택지를 주택건설용지와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고 각각 용지에 대해서 세부 용도를 배분하는 작업을 말한다. 자, 택지개발 같은 경우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택건설용지와 공공시설용지 세분을 한번 해봤죠. 주택건설용지는 아파트용지, 연립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공공시설용지는 도로, 시설, 녹지로 세분되면서 그 공간을 쪼개는 것을 한번 봤었을 거예요. 그래서 토지이용 계획은 크게 이제 2가지를 볼 수가 있겠죠. 주상공록의 기능 공간으로 나누는 토지이용 계획, 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으로 나누는 토지이용 계획이 있는 반면 시설을 포함해주는 도로와 녹지 따위를 추가하는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정의를 봤고요. 자, 협의의 정의. 자, 그럼 협의를 좁게 봤을 때 어떻게 되냐?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서 토지 용도를 배분하는 계획으로 용도 지역제, 용도 지구, 용도 구역제가 있다. 그러니까 토지 이용 계획 조닝제, 그렇죠? 용도 지역 지구가 토지 이용 계획의 협의적 개념이라면 이러한 지역 지구제를 기반으로 규제 및 행위 제한을 통해 도시의 미관 및 그 기능을 제고시켜 도시를 관리한다. 자, 기본적으로 용도 지역 지구제를 통해서 우리는 규제와 행위 제한을 통해서 도시를 컨트롤할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주거지역이라고 지정한다면 주거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건축물이 지정되는 거고,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서 밀도와 층수가 관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다 규제와 뭔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자, 광의,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토지이용 계획은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주택건설용지 배분 계획과 함께 도시의 제반활동에 필요한 공공시설, 도시시설, 녹지, 주요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플래닝 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거의 광의의 개념이겠죠. 도로 설치하고, 공원 배치하고, 학교 배치하고, 주택 배치하고, 공공시설 어디 들어올지 다 싹 다 배치하는 거. 이런 것들이 토지 이용 계획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협의의 개념과 강의의 개념을 조금 더 세분해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협의의 개념인 토지 용도별 배분 쪽에 치우칠 거고요. 강의의 개념은 우리 나중에 가구 및 토지 계획에서 보다 한 번 더 들어올 것 같아요. 내용, 그 개념 알아두시고요. 자, 토지 이용 계획을 그럼 왜 수립하는가? 목적을 한번 봐야죠. 토지 이용 계획의 목적. 자, 토지 이용 계획의 목적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다. 자, 토지 이용의 효율성 어떤 개념이에요? 한정된 자원인 토지를 효율적으로 써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문제점의 최소화 및 잠재력의 극대화다. 토지 이용을 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문제점을 최소화로 시켜야 되고 그 토지 이용을 했을 때 보다 좋은 공간 만들려면 그 잠재력,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안전성, 보건성, 편리성, 쾌적성, 경제성 등 우리 기본적으로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편리한 주거 환경을 만들고 쾌적하며 경제성 있는 공간을 만들어라. 자, 경제성에 의해서 생각한다면 어떤 거예요? 상업지 주변에 고밀도를 배치하고 높은 용적률에 있어서 높은 층수를 뽑아주는 거. 이런 게 경제성이라고 치면. 쾌적성은 공원 녹지와 공원이나 녹지를 적정하게 배치를 시켜서 보다 거주민들이 쾌적한 녹지 환경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편리성, 도로 같은 거 잘 닦아주고요. 차 밀리지 않게. 가고자 하는 곳에 필요한 시설들이 있어야죠. 뭐 공공청사라든지 학교라든지 집 근처에서 이런 시설을 마련해 준다면 편리한 환경이 되는 거고. 보건성, 인동 간격이나 건축물의 거리와 같은 것들을 띄워줌으로써 통풍이라든지 채광이라든지 위상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고. 안전성 같은 경우 기본적인 건축물의 집안이라든지 그 주변 환경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조율해서 우리는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자, 토지 이용의 접근 방법. 토지 이용의 주요 과제는 질적, 양적으로 토지 수요를 적기에 적량을 공급하는 것이다. 자, 질적으로 혹은 양적으로나 어떻게 해라? 토지 수요를 적정한 시기에 적당하게 공급해라. 그러니까 도시가 점점 인구가 많아지고 거대화지면서 토지 이용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은 그것을 적기에 맞게끔 수급해주고 공급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도시 개발 같은 것도 하는 이유가 어쨌든 구도심이라는 공간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겠지만은 그 인구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새로운 주거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컨트롤하기 위해서 우리는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한다. 자, 질적 과제, 주거, 상업, 공업, 위락 등의 기능에 따라서 적정한 지형과 지세의 토지를 선정해야 된다. 자, 질적이라는 거, 퀄리티가 나오라는 거죠. 퀄리티가 나온다는 것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등에 따라서 그 주변 지형과 지세를 활용해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우리 주거지역 같은 경우 주거지역의 최고의 입지 조건 어디예요? 배산임수잖아요. 배산임수. 그게 뭐야? 지형과 지세잖아요. 배산.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흘러요. 산 좋고 물 좋은 공간. 배산임수.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쳐주고 있는 기본적인 주거지의 입지 조건이죠. 그럼 상업지 같은 경우 어때야 돼요? 뭔가 그 여러 교통의 결절점에 만나야 되고 교통이 원활해야 되고 그 도시에서 중심부에 들어와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자, 공업지 같은 경우에 평탄한 지형이 필요하고요. 용수 확보가 용이하고 접근성이 용이하면서 주거지역과는 이격되는 공간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우리는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자, 양적 과제. 각 기능에 따라서 필요한 토지의 수요, 즉 개발 토지량을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구가 얼만큼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수요 추정을 통해서 주거지의 양을 확보하고 상업지 그 사람들의 거주민의 그 경제력 등을 판단해서 상업적인 면적과 디테일, 퀄리티를 잡아줘야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되겠죠. 우리가 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조선소가 있잖아요. 거제도를 한번 가보시면요. 그 거제도 읍내겠죠. 읍내가 불리는 그 도심 한가운데가 명품관들이 쫙 즐비해요. 그러니까 거의 막 압구정이나 뭐 이렇게 청담동 그런 느낌의 그 명품 샵들이 쫙 즐비한단 말이죠. 거제도라는 그 섬내.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은 수요에 따라서 들어온 거잖아요. 거제도라는 섬에서 그 조선소를 통해 엄청난 돈이 수급이 되고 그런 걸 적정하게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백화점과 같은 명품관들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수요에 맞게끔 공급을 해주는 거고, 공업지 같은 경우 공업의 양에 따라서 과거에는 막 그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봉제 공장이라든지 경공업 유제 공장이 필요했다면 요즘 같은 경우 벤처나 IT와 같은 첨단, 좀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을 만드는 공업지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다면 분명히 필요하는 수요량에 따라서 그 공급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도시개발의 기본적인 개념이 된다. 자, 면적의 필요 조건. 자, 토지의 공간적 양의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선정해야 된다. 즉, 토지가 얼마큼 필요한지 예측을 해야 되고요. 도시 토지 이용의 발전 특성을 개관하고 필요 면적을 산정해서 추정 면적과 공급량의 균형을 유도해야 된다. 즉, 얼마큼 필요한지 그 조건을 분석하라는 거죠. 인구가 얼마큼 늘어난다고 산업이 얼마큼 늘어난다에 따라서 그 조건에 맞는 공급량을 잡아주고요. 자, 입지 조건의 필요 조건, 입지 필요 조건. 각 용도별 면적을 배치하는 지도적 기준과 원리가 필요하고 편리한 기준 그리고 환경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입지를 잡아야 된다. 자, 무슨 말이에요? 용도 지역별 필요로 하는 거리가 다르겠죠. 주거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서울로 따지면요. 서울의 평균 출퇴근 시간은 뭐 1시간 10분인가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1시간 10분 정도의 평균적이라는 것은 뭐 출퇴근 시간이 2시간이 넘어간다. 이러면은 출퇴근하기에는 너무 멀다는 거잖아요. 출퇴근하기 멀다는 건 어떤 거예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입지적 거리라는 거죠. 주거와 상업지역의 입지적 거리도 상당히 멀다면 출퇴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그런 거리를 분석해서 공간을 잡아주자. 그런 개념이 되겠죠. 자, 환경기준, 건강과 안전, 쾌적성에 관해서 고민을 해서 어느 토지의 토지이용을 잡을 것인가. 주거지역 옆에 공업지역 넣으면 안 되잖아요. 왜 안 돼? 공업지역에서 발생하는 매연이 주거지역의 주거 환경을 안 좋게 만들죠.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서 우리는 입지 조건을 잡아주자. 자, 그래서 세 번째 토지이용 계획의 수립 과정을 본다면 자, 목표를 우선 설정하고요. 현황을 파악해서 면적을 산정하고 입지를 결정해서 생활권을 설정하고 용도별 구역을 지정해서 지도에 기입한다. 플래닝을 한다. 자, 목표. 우리가 플래닝을 했을 때 왜 이런 목표를 잡는가? 뭐 안전성이든 보건성이든 거주민의 행복이든 공공복리 증진이든 어떤 목표를 잡았다면 그 목표와 함께 현황을 분석해야죠. 아, 이쪽 사이트에는 뭐 북측에 산이 있고 남측에 도로가 지나가고 뭐 이와 같은 현황 분석을 통해서 필요한 수요, 면적을 선정한다. 아, 인구가 이제 뭐 10년 뒤에 얼마가 늘어날 테니까 인구에 따라서 얼마큼의 토지가 필요하고 그럼 입지를 결정하자. 아하. 산이 지나가고 물이 있다? 상당히 입지 포인트가 좋은 배산임수라면 주거지역을 입지해주고 주거지역과 등 지어서 뭐 배산 뒤로는 공업지역을 배치하고 이와 같이 입지를 결정했다. 그러면 이제 생활권 단위로 생활권을 설정해서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어떠한 시설들을 어떻게 이용할 건지 이용 빈도와 거리 등을 고민해서 시설 배치해주고 용도지역별 구역을 쪼개주고 지도에 마스터 플랜을 만든다. 자, 일반적인 토지이용 계획의 수립 과정이죠.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우리는 도면을 그리는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일반적인 얘기가 정리가 되겠죠. 자, 토지이용의 배분 방법. 그럼 어떻게 좀 배분할 것이냐. 자, 토지이용의 토지 배분의 원리를 본다면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현황조사, 자료수집, 도시의 성격, 발전 추세에 따라서 도시 규모를 산정하고 용도별 입지 선정 및 배분을 할 것이다. 자, 기본적으로 현황조사 해야죠. 지금 얼마큼 갖고 있는지. 그래서 자료 수집을 하죠. 우리가 자료 수집 같은 경우 뭐 1차 자료, 2차 자료 이렇게 나누죠. 뭐 1차 자료 같은 경우는 앉아서 할 수 있는 뭐 문헌 조사라든지 뭐 책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 2차 자료는 가공된 예를 들어 센서스 자료를 활용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도시의 성격과 발전 추세. 이 도시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가? 공업도시의 성격인가? 뭔가, 관광도시의 성격인가? 그런 성격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것이고, 발전 추세. 성장도시인가? 침체도시인가? 혹은 낙후도시인가? 과밀도시인가에 따라서 발전 정도에 따라서도 그 도시의 특성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했다면 그 도시의 규모를 산정하고 용도 지역별 주상 공록에 따라서 토지 이용을 배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보면은 국토 계획했을 때도 광역도시 계획에서 그런 거 있었죠. 도시 시가화 예정 용지의 확보, 도시 장래 토지 이용의 확보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인구 예측해서 얼마큼의 토지가 필요할 것인지 그런 걸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 도시계획구역. 우선 도시계획구역 우리가 플래닝을 할 수 있는 구역에 대해서 본다면 이제 시가화 구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 지역과 이제 공원 녹지 구역으로 구별할 수 있다.
자, 시가와 구역의 규모, 기존 시가지와 주변구의 인구, 산업동향, 재개발을 감안해서 시가화, 앞으로 시가화가 될 것을 산정할 수 있다는 거고, 개발 방향, 기존 시가지를 포함한 일정 방향이 있어야 되고, 개발 발전이 있는 택지 혹은 부도심을 포함시켜야 된다. 발전 방향과 함께 관련된 계획을 보면서 자연환경 보전계획이든 광역교통계획이든 인접도시 및 지역계획을 다 고민해서 우리는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주변 환경이나 이런 걸 다 고민하자는 거고요. 시가와 구역 속에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과 집단 우량농지가 있을 때는 이를 제외시켜야 된다. 자, 앞으로 시가와를 예상해서 도시지역을 만들 때 경관이 수려한 곳이나 우량농지, 그러니까 우리 농지가 좋은 곳이겠죠. 자, 그런 곳은 제외시키고, 자, 경계. 원칙적으로는 하천, 수로, 철도, 도로, 낭떠러지 등의 지형지세를 활용하고 그 외에는 행정구역으로 잡아준다. 자, 웬만해서 행정구역 경계가 하천이나 수로, 철도 등 다음과 같은 식으로 경계가 잡혀 있을 것이고, 자, 지금 앞에 내용을 전반적으로 본다면 기존 도시가 있어요. 기존 도시가 있는데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앞으로 미래를 예측해서 뭐 경제, 사회 다 예측해서 필요한 토지, 즉 시가와 용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도시가 될 수 있는 땅, 우리 시가와 예정 용지라 하잖아요. 그렇죠? 다음과 같은 땅을 만드는데 이 땅은 뭐 지역 발전에 따라서 도심이 설정할 수 있든가, 기존에 무언가 환경이 있든가, 혹은 우량용지 같은 게 있으면 안 되고, 경관이 좋은 것도 안 되고, 이런 걸 제외해서 우리는 경계를 잡고 여기에 도시지역을 새로 만들자는 거죠. 그렇죠? 이 경계가 하천, 수로, 철도 등과 같이 물리적으로 좀 보이는 경계를 잡아주자. 다음 같은 얘기였고요. 그래서 다음을 본다면, 자, 토지이용계획시 고려사항, 대상지의 물리적,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해야 된다. 그렇죠? 뻔한 얘기죠. 대상지의 물리적, 지리적, 역사적 특징을 반영해야 되고, 수용 능력의 한계 내에서 개발과 보존, 그리고 적절한 균형과 조화가 돼야 된다. 기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죠. 일정 규모, 그에 맞춰져 주자는 거고, 장래 발전의 확장 및 토지 이용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축성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너무 타이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유연화를 맞추어서 토지 이용을 잡아주자는,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죠. 자, 토지 기반 시설의 설치, 관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토지 이용 패턴을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만 생각한다면 그냥 격자형으로 만들어 준다면 토지 이용 깔끔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죠. 그렇죠? 반대로 이런 것을 막 가로막을 이렇게 해서 막 방사로 꺾었다. 그럼 토지 이용이 분명히 모퉁이가 나오고 삼각부지가 나오고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토지 이용 패턴 효율성을 고려해서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자. 대지의 대상지, 가로망, 공원, 녹지, 편익시설 등을 조화롭게 이루도록 계획해야 되고, 서로 상충되는 용도는 가급적 분리하고 기능 상호적인 용도는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도록 하자. 그렇죠? 불합리한 토지, 불필요한 토지 이용 계획은 분리하고 상호 보완적인 것은 붙여주고.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이런 가로망과 공원 녹지, 공공편시설 같은 걸 다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문득 떠오르는 게 우리 격자형 구조가 분명히 효율적이에요. 그렇죠? 효율적이라는 것은 단시간 내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고 대지를 분할하기도 용이하며 경제적으로 상당히 좋죠. 근데 어떤 걸 생각해 보면 되냐면 우리 뉴욕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심공원이 있죠. 어떤 거? 센트럴파크가 있잖아요.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에 설계를 했을 때 그 예를 보면 뉴욕을 처음에 설계를 하는데 그냥 격자형으로 해요. 격자형으로. 왜? 그냥 효율성인 거죠. 빠르게 토지를 공급하고 균등하게 쪼개서 분양하기 쉽고 팔아먹기 쉽고 효율적으로 그냥 가로망 계획만 툭툭툭 잘라서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맨하탄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와 같은 공간 구조만 만들어 놓고 이 공간에 다 상업만 넣어놨던, 상업지만 들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거주민들이 그 공원 녹지에 대한 니즈가 필요한 거고, 초기 계획 단계에서 공원을 설계를 안 했어요. 공원 설계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공간을 다 사가지고 공원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 제가 왜 나왔냐면, 처음부터 공원과 녹지 등의 필요한 시설들을 미리 계획해서 어느 곳에 들어갈지 계획을 하고 플래닝을 했다면 크게 문제가 없었을 텐데, 미리 그냥 다 만들어 놓고 시간이 지나서 공원이 필요하니까 이 공원을 샀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공원, 여기 막 건물 들어와 있고 엄청나게 집값 비싼 그런 공간일 텐데 이걸 사서 공원을 만들었다?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겠죠. 처음에 효율성이라는 걸 따서 격장을 했지만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고 사람들의 그 니즈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원을 안 만들어줬고, 그래서 나중에는 더욱더 많은 비용의 손실이 있었던 경우죠. 그래서 이런 센트럴파크 공원 계획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왜 공원 녹지가 필요한지, 그리고 왜 경제적인, 계획적인, 종합적인 플래닝을 왜 해야 되는지 사례로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토지 이용, 경관 등의 측면에서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 스카이라인 잡아주고, 바람길 잡아주고 이런 거 하니까. 단지 계획에서는 토지 이용 계획과 교통 계획이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합적으로 계획을 해야 된다. 토지 이용 계획만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 계획과 연동시켜서, 분명히 교통에 따라서 토지 이용이 바뀌고 토지 이용에 따라서 교통의 양이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두 가지를 중첩적으로 고민해서 수립을 하자. 자, 그래서 쭉 이렇게 보면요, 이제 토지 이용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토지 이용 계획이 뭐냐? 우선 뭐 광의적 개념으로, 그러니까 협의적 개념을 본다면 조직제에 따라서, 용도 지역 지구제에 따라서 전반적인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였다면, 광의적 개념은 토지 이용 배분과 함께 주택건설 용지와 공공시설 용지 세분해서 도시 재반 활동에 필요한 시설들을 배치하는 계획이었다. 그래서 필요한 토지들은 미래에 예측을 해야 되고, 그 예측을 할 때 주변과의 조화라든지 일반적인 것들에 맞게끔. 그렇죠? 제가 뭐 일반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기사시험 준비하신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겠죠. 그리고 저희 자격 요건이 관련 학과 4학년이나 일정 부분 실무에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거 거의 뻔한 얘기들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 때는 좀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고민해서 우리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자. 또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해서는 1차로 정리를 해보고요. 이제 용도 지역 지구제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